오늘은 대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대구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지금 대구를 꼭 봐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대구를 봐야 하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어떠한 신호가 한 개 왔었는데 저는 그게 미분양이지 않나 싶거든요. 현재 대구의 미분양이 약 13,000개 전후로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미분양이 뭐 많으면 1,000개, 2,000개였는데 현재 거의 한 10배 가까이 지금 늘어난 상황이에요. 이 미분양은 다른 말로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싶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분양이 늘어났을 때 사람들은 다들 집을 안 사고 집을 안 사니까 가격까지 지금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시기에, 즉 아무도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시기에 우리가 미리 공부를 해두면 정말 좋은 게 이 부동산 투자 공부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구를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이유를 들자면 공급이에요. 올해 대구가 3만 개가 넘는 아파트가 입주를 하거든요. 작년에도 2만 개 이상의 아파트가 입주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2만 개 이상의 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그리고 2025년쯤에는 한 만 개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2025년 이후에는 그렇게 많은 공급은 없단 말이에요. 즉, 23년, 그리고 24년, 이때 엄청나게 많은 공급들이 아마 대구 시장을 뒤흔들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때, 이 대구 시장이 정말 안 좋을 때 우리가 공부를 해서 뭐 기회를 확 잡아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네, 합니다. 그럼 뭐 2만 개, 3만 개가 많은 건가요? 예, 상당히 많은 거예요. 이게 수치만 보면 감이 안 오시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대구가 2만 개의 아파트가 입주를 했을 때 대구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거를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은데요. 제일 최근에 대구가 많이 흔들렸던 시기가 약 2016년쯤이었어요. 그때 대구의 아파트가 한 2만 개 정도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많이 흔들렸고, 또 그 이전에는 2007, 2008, 2009 뭐 이런 시점에 한 3년 연속 한 2만 개 이상의 아파트가 입주를 했었었거든요. 그때 어마어마하게 대구에 하락장이 한 4, 5년간 이어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 2022년, 23년, 24년 이렇게 또 어마어마한 과거보다 훨씬 더 지금이 공급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가격이 안 흔들릴 수가 없고 더군다나 최근에 금리 상황 자체까지도 엄청나게 지금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대구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걸로 보면은 앞으로도 공급이 많아서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대구 아파트가 가면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대구 아파트가 앞으로도 지금 내년까지 공급이 많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내년까지는 가격이 아마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하지만 미래의 가격을 뭐 맞출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 그 누구도 맞출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가격이 떨어지는데 왜 공부를 하느냐? 이제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이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 어느 정도의 이제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년까지만 떨어지고 2025년부터 오른다면 우리는 내년 즈음에는 미리 하나 싸게 사두면 아주 좋은 시기에 살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그냥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대구 가격은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진 상황이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비교를 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격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자동차를 사는데 어떤 자동차가 안 팔린다고 해서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500만 원에 팔 수는 없거든요. 자동차를 아무리 싸게 하더라도 한 20%, 30% 정도 할인을 해서 팔 수는 있지. 거의 뭐 공짜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그런 여건상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요. 아파트도 땅값이라는 기본적인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짓는 비용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보다 조금 더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완전 무시한 가격까지는 내려갈 수가 없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방 경직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대구가 아파트가 쌀까요? 대구 옆에 있는 구미가 아파트가 쌀까요? 그러면 네, 구미보다는 분명히 대구가 조금 더 비싸야 하는 게 정상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대구가 더 좋은 도시니까요. 그런데 대구에 공급이 많다고 해서 대구 아파트 가격이 옆에 있는 구미 또는 칠곡 또는 영천 이런 곳보다 아파트가 더 싸질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런 게 또 네.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또 하나만 더 이제 보여드린다면 이 화면을 보시면요. 이게 지금 대구가 1255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울산은 1057, 부산, 그다음에 광주, 그다음 대전 이런 식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네. 가격은 사실 2년 전 가격이었어요. 2년 전에는 부산보다는 싸고 울산보다는 비싸고 대전보다는 싸고 광주보다는 훨씬 비싼 이런 대구였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한번 볼까요? 지금 얼마일까요? 지금은 보이십니까? 지금은 대구, 울산이 거의 비슷해졌어요. 대구가 원래 더 좋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대구보다 좋지 않은 도시와 가격이 거의 지금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공급이 많고 미분양이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대구의 가격이 800만 원, 700만 원까지 내려가 버릴까? 이런 거는 한번 판단해 보시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제가 미래를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미래를 모르니까요. 하지만 이건 상식상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라면 저는 그때는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더라도 사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말 들어보니까 대구가 되게 싸 보이긴 하네요. 네, 그렇죠. 한번 가서 보긴 해야겠지만, 산다고 하면은 네. 대구의 어느 지역이 좀 좋을까요? 대구의 어느 지역이요? 그래, 대구를 이제 보려면 대구가 어느 지역이 좋은가를 이제 보는 그런 눈을 길러야 돼요. 그거는 말해주는 게 가격이거든요. 입지가 좋다 하면 당연히 가격이 비싸다.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제가 대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대구 여기, 이 울퉁불퉁한 게 산입니다. 산맥. 네. 최근에 군이 대구로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대구가 이 803까지가 대구였는데 약간 닭 모양처럼 생겼네. 네. 이런 이 군위까지 대구로 이제 편입됐습니다. 근데 군위는 인구도 5만 명도 안 됐던 조그만한 군이었기 때문에 크게 대구에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요. 지금 여기 강이 하나 흐르죠. 이 강이 바로 그 금호강입니다. 금호강이고 네, 이 강을 기점으로 이 아래쪽으로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죠. 여기가 유일하게 평지예요, 평지. 그리고 음, 북, 서, 남 이쪽으로 동쪽은 경산이라는 도시가 또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평지가 이루어져 있고 여기 보세요. 수성구 보이시죠? 살짝 산이 있어요, 맞죠? 여기 음, 경산과 이 대구 본 도심의 단절감을 만드는 이 산이에요. 아무튼 음, 이렇게 지금 대구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가 수성구. 제일 동쪽이 수성구죠. 그다음에 동구와 수성구가 있고 그다음에 남구, 중구, 북구, 그다음에 서구, 달서구 이런 식으로 있고 요 밑에 내려가면 이제 달성군까지 여기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 군위군까지 치면 이제 9개네요. 이제 총 9개의 군구로 나뉘어진 곳이에요. 그 음. 중에서요, 우리가 제일 괜찮다 하는 지역을 그래도 꼽자면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이건 너무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이라 바로 대구 수성구입니다. 이 수성구가 가장 유명한 이제 지역이죠. 그래서 사실 뭐 대구에서 나 수성구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웬만해서 저 사람 괜찮은 곳에 사는구나라고 인식을 합니다. 수성구는 특히나 가장 핵심 라인이 바로 이 범어역입니다.
뭐 서울로 음, 치면 강남 이런 느낌인 거죠. 범어 사동이라는 게 있죠. 범어 사동. 그다음에 여기가 만촌 삼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요.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대륜고, 그다음에 경신고, 그다음에 경북고, 그다음에 정화, 여고. 이제 고등학교가, 유명한 고등학교가 여기 좀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음, 여기 고등학교를 대구 사람들은 보내고 싶어 합니다. 여기, 저기 특히나 이 경신고 있죠? 이 경신고는 과거에 수능 만점자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세네 명이 동시에 나와버리는 그런 어, 엄청난 학교였고, 지금도 서울의 웬만한 고등학교보다 훨씬 더 많은 의대생을 100명 이상 배출합니다. 한 해에요. 이 대륜고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륜고도 이 경신고 다음으로 엄청난 의대생과 서울대 이런 곳을 보내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학교들이 여기에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대구 모든 수요가 이 범어사동과 만촌삼동으로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짧게 부른다면 범사만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실 여기 가보면요. 환경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냥 뭐 아파트 있고, 그냥 좀 오래된 아파트도 많고, 상가도 그냥 뭐 낮은 상가에 막 복작복작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뭐 엄청 막 세련되거나 그렇다라고까지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버머 힐스테이트 보이시죠? 이 아파트를 기점으로 완전한 학원가예요. 그래서 가보면 학원밖에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학원가에 공부를 하면서 이 경신고도 가고 대륜고도 가고 여고도 가고 하면서 의대 또는 서울 쪽의 대학교의 꿈을 키우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대구 전체 시민들의 로망이 여긴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범어역은요, 또 이제 학군도 바로 옆에 있지만 이 범어역에 뭐 그래도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여기 이제 가운데 서서 이렇게 둘러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단 거대한 아파트들이 줄을 지어 있고 그리고 엄청난 대로, 이 대로가 거의 뭐 10차선이 넘죠. 엄청난 대로에 이런 곳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대구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대구지방검찰청과 네, 밑에는 뭐 구청의 경찰서에 또 이 위로는 쭉 이제 금융거리 이런 온갖 주요 고소득층의 직장들이 또 많이 모여 있는 게 이 범어 사거리 쪽의 직장입니다. 그러니까 고소득자들은 이쪽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는 또 환경이 갖춰지는 겁니다. 즉 학군도 좋고 일자리도 좋아. 그다음에 환경도 괜찮아요. 여기서 불과 한 1km, 2km 정도만 가면 바로 동대구역이 있고요. 이 동대구역에는 엄청나게 좋은 신세계 백화점이 있죠. 네, 여기에 온갖 명품들이 다 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학군, 일자리, 교통, 환경 다 좋습니다. 교통은 여기 2호선 라인이 지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수성구는 일단은 좋을 수밖에 없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쪽 시지나 신매역 쪽에 있는 구축들도 수성구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지산 건물 여기도 완전히 구축이거든요. 거의 30년이 넘은 그런 구축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파동. 이 파동은 정말 외곽 지역에 있는 느낌이고 또 아파트도 최근에 신축이 많이 분양이 되긴 하지만 여기 미분양이 엄청나게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범사 만삼 또는 범어 내거리 인근에 있는 이 생활권이 선호되는 거지. 사실 이쪽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조금 선호도는 덜해지긴 합니다. 어디를 사셔야 되나 하면 저는 제일 먼저 추천드릴 곳은 일단 내 자산 대비 내가 수성구에 살 수 있느냐. 만약에 산다면 범사 만삼을 살 수 있느냐. 만약에 안 된다면 범어 내거리역 인근에 있는 곳을 살 수 있느냐. 정 안 된다면 이런 수성 1가 2가 요 밑쪽 라인으로 황금동이나 요 밑에 황금 롯데캐슬 있죠. 여기도 이 동도중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이 되거든요, 여기도. 그래서 여기도 그나마 3순위, 4순위로 여기를 선호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먼저 저는 살펴보시는 게
좋은 곳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성구가 진짜 대구에서는 빠지는 게 없네요. 음, 음. 수성구 좋다는 말 많이 들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그냥 보통 생각해 보면은 좋을수록 좀 비싸서 수성구 말고 대구에서 또 본다면은 어디를 보면 좋을까요? 네, 수성구 말고 보신다면, 이제 이 2호선이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그래도 우리가 만약에 범어역에 내렸어요. 또는 수성구천역에 내렸어요. 그러면 이제 내리면 바로 학원 가잖아요. 이런 수요들이 또 조금 있단 말이에요. 범어 사동에 있는 학원가를 이용하고 싶다. 이런 수요가 이 수성구를 못 살고 다른 곳에 사신다면 2호선 라인을 타고 조금 더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 여기가 바로 네, 중구입니다. 네, 중구는요, 뭐 지하철 한 5개에서 또는 10개, 요 정도만 움직이면, 즉, 한 지하철 타고 10분에서 20분 정도만 가면 바로, 네, 중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경대병원에서부터 여기 삼덕동 밑에 대봉동, 이 두 곳이 이 중구에서도 꽤나 비싼 그런 생활권이에요. 그 이유는 뭐, 왼쪽으로는 대구 최고의 상권이죠. 이 동성로입니다. 동성로. 반월당역 인근으로 있는 동성로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수성구, 이 범어가 있죠. 경대병원역도 입지상으로 보면 굉장히 괜찮다. 물론 안에 환경이나 이런 건 조금 아쉬워요. 아직은 더 개발이 되어야 할 곳입니다. 그 다음에, 중구에서 가장 1등을 꼽아라. 그러면 여기, 바로 청라 언덕역. 이쪽 라인으로 지금 지도상으로 보셔도 아파트가 많죠. 여기 이편안에서부터 뭐 남산 롯데캐슬, 그다음에 청라 힐스자이, 센트럴파크, 남산 하늘채까지, 그다음에 대시 센트럴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생활권이 조금 크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나 이 초역세권의 더블 역세권이죠. 그다음에 이 걸어서 여기 지금 더 현대 보이시나요? 이게 그 혹시 여의도에 또 더 현대가 있잖아요. 이 현대백화점의 이제 조금 더 세련된 버전이 바로 더 현대인데, 저기 아까 동대구 신세계백화점 있었잖아요. 거기에도 명품관과 각종 문화시설이 많지만 그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오기 전에는 사실 대구 1등 백화점은 여기였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환경 자체가 굉장히 괜찮다. 여기 빈 땅도 보이시겠지만 각종 빈 땅에 지금 계속해서 개발 계획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 계속 좋아질 곳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뭐 중구에서 조금 더 하나만 더 보자면 아까 제가 여기 대봉동 하나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남산동 하나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여기 태평로라고 합니다. 여기 대구역 있고 여기 지금 태평로 여기 글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태평로 라인을 따라서 이 KTX 기차가 지나가는 그런 조금 시끄러울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근데 여기에 정말 많은 주상복합 아파트, 그냥 아파트 이런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지금 보면. 맞죠? 그래서 여기도 다 입주가 완성이 되면은 태평로도 또 하나의 괜찮은 생활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남산동, 대신동보다는 떨어지겠지만요. 수성구에 못 간다 하시면 저는 이 대봉동 또는 남산동 요 라인을 추천해 드려 봅니다. 사실 여기가 최근 한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가격이 정말 쌌었어요. 와, 신축인데 이 정도 싸도 될까? 할 정도로 쌌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거의 한 1, 20% 정도 다시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도 저는 상황이 되신다면 이런 라인은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그 수성구 중구 진짜 좋아 보이는데 근데 보니까 저희 구독자가 한 평균적으로 한 3억 정도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대구에서 3억 정도로 살 수 있는 아파트 중에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곳이 있을까요? 네, 대구에서 3억이라 사실 3억 정도로 내가 어떤 아파트를 살까 했을 때 수성구에 3억 아파트를 사시면 좋죠. 그다음에 중구에 3억 아파트를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3억 아파트 찾는 방법 뭐 간단하게만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이걸 찾아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나는 어떤 지역에 구축을 살 것인가, 어떤 지역에 신축을 살 것인가, 뭐 이런 고민도 스스로가 해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찾느냐면요. 처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은 그래도 대부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 네이버에 부동산을 켜보시면요.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엄청 많은데요. 이렇게 많은 아파트를 하나하나 다 보기가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 위에 매물을 조건 검색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첫째, 세대수를 여러분들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하기에 100세대 아파트가 좋으실까요? 아니면 1000세대 아파트가 좋으세요? 천세대가 좋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세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파트에서 공동으로 누리는 혜택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도 아파트를 선택하실 때 소규모 아파트보다는 적어도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500세대 이상만 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대구 특성상 보통 300세대 이상이면 괜찮은 아파트에 속할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면적을 선택하셔야 되거든요. 면적은 여러분들이 20평대만 보겠다 해서 한번 찾아보셔도 되고, 아니다, 나는 30평대만 보겠다 해서 찾아보셔도 돼요. 근데 저는 오늘 30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 방식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매매, 이걸로 선택하시고, 마지막으로 가격이죠. 가격은 아까 3억대를 말씀하셨죠? 4억에서 3억, 요 사이 제가 조건을 검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의 아파트들이 좀 많이 아까보다는 화면이 많이 가벼워진 느낌입니다. 수성구에 왔는데 왜 없습니까? 아파트가? 수성구에 오니까 3억대 아파트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 근데 제가 하나 20평대를 하면 보이죠? 만촌. 아까 범사 만삼. 여기 만촌에도 보이고요. 아까 여기 수성가. 이쪽 라인도 음, 보입니다. 근데 아마 신축은 아닐 가능성이 높겠죠. 제가 요거를 사용 승인일로 바꾸면 이제 연식이 나옵니다. 그쵸? 여기는 아, 1997년, 뭐 1996년 이런 아파트들이 20평대가 이제 3억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에이, 구축을 누가 사요, 요즘? 요즘에 신축을 사야지. 맞아요. 요즘에는 좀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긴 했는데, 저는 입지가 좋은 곳이라면 구축, 신축 가릴 게 없습니다. 저라면, 네, 이런 것도 반드시 볼 것 같습니다. 제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약간 안 좋아진다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2006년식임에도 불구하고 3억대로 살 수가 있는 아파트가 있다. 맞죠? 하여튼 그런 음, 식으로 대구 수성구에서는 이렇게 찾아볼 수 있었고요. 다시 30평대로 가겠습니다. 이제 이 위쪽에는 지금 여기 메트로폴리스까지는 수성구입니다. 그래서 이 수성구에도 아직 4억? 아니 4억으로 살 수 있네요. 수성구도 맞죠? 이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요. 여기는 사실 동구, 이 바로 위에가 동구예요. 동구하고 바로 밑에 있는 이 만촌동이긴 한데, 이 동구와 가까운 만촌동. 그래서 여기를 사람들은 좀 이런 단어를 써요. 수동구라고. 네, 수성구랑 동구랑 섞인 곳. 그 수동구라는 말로써 표현도 하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여기가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4억이라면 저는 이걸 살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깎아가지고 3억대로 만약 살 수가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중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구는 아까 이건 4억 2천이네요. 제가 4억 이거 조금 낮춰볼게요. 네, 3억 9천까지. 그래도 여기는 4억 2천에 2015년식인데 4억 2천이다. 그러면 그렇게 비싸진 않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아까 제가 좋다고 했던 이 청라 언덕역 인근에도 대부분이 3억대로 지금 30평대를 살 수가 있습니다.
보면 2004년식 이 아이는 4억 5천이긴 해서 좀 비싸지만 이 청라 센트럴파크 저는 이 아이가 꽤나 입지가 괜찮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역도 가깝고 초등학교도 가깝고 그다음 여기 청라 힐스라고 힐스자이라고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거든요. 이런 신축 아파트 바로 옆에서 좋은 환경도 누릴 수 있고 그래서 이 아이가 3억대라면 괜찮은 아파트지 않나 싶어요. 남산 그린타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3억대로 지금 아주 좋은 입지에 물론 초신축을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정말 좋은 아파트들을 지금 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생각보다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많이 보여서 좀 놀라운데요. 말씀해주신 곳 중에서 중구 남산동에 있는 저 아파트들이 되게 많네요, 생각보다. 음, 음, 음. 조금 더 디테일한 걸 말씀드려보면요. 현재 제가 아까 가격이 한 10%에서 20% 올랐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신축이 그렇게 올랐고요. 구축들은 아직 그거를 따라가지 못한 상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좋은 것들은 먼저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완전 초신축은 아니잖아요? 한 15년 정도 지난 아파트들을 보여드렸는데, 이 아파트들은 수요가 막 적극적으로 달라붙지 않는 시기예요, 지금. 그러다 음,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싸 보이는 효과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대구를 계속 공부한다면, 어떤 아파트는 많이 오르는데, 이 아파트는 거의 안 올랐네? 그럼 이 차이는 당연한 걸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영상 초반에서 앞으로 대구의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 게 많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구축이나 연식이 좀 덜 좋은 아파트들에 관심을 가지는 시기가 좀 늦어지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신축이 좋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구축으로 수요가 몰릴 시기는요, 좀 늦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좋은 거 먼저 선점을 하려고 하지, 오래된 아파트를 살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 신축들의 입지가 어떤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 지금 제일 많은 입주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동구입니다. 아까 동대구역 제가 여기 신세계 백화점이 좋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위쪽으로 지금 신암재정비 촉진지구라고 해서 이쪽에 엄청나게 많은 한 만 세대 이상의 아파트들이 지금 입주했거나 아니면 지금 입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막 선호해서 몰려들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군이 여기는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음,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학군이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여기는 예전부터 학군이 좋은 곳이 아니고 굉장히 낙후되고 열악한 곳으로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 아까 남산 여기 청라 언덕역 이쪽에 그래도 뭐 이미 누구나 인정하는 탄탄한 입지가 있는 이쪽에 약간의 준신축이나 구축을 갈 건지 이거는 또 수요가 갈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가 많다 했을 때 다들 신축으로 가는 건 아니다. 사람들도 입지를 보고 내가 신축으로 갈 거냐 아니면 조금 신축은 아니지만 입지 좋은 곳으로 갈 거냐 이거에 대한 시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혹시 그런 사람들이 수요가 몰리는 시기를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을까요? 수요의 시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우리가 후행해서, 즉, 이미 그 결과를 보고, 움직이는구나를 알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제가 뭐 1년 3개월 있다가 정확하게 가격이 딱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예언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현행해서 보겠다라고 한다면요. 이걸 적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1번, 매물수를 보면 좀 좋아요.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이 매매수가 100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80개, 70개, 60개, 50개, 40개, 30개로 줄어들어요. 이런 매물수의 감소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매물수가 얼만큼 증가하고 하락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 두 번째는 이제 거래량이겠죠. 저희 혹시 그거 들으셨나요?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정말 거래량이 역대 최저였다고. 그런 신문 기사가 많았는데, 그래도 최근 봄을 기점으로 점점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래량 증가는 가격 반등을 예고하는 신호탄일 수 있다. 물론 그게 100%는 절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사람들이 싸다라고, 즉 가격이 너무 많이 내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안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1차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신호가 바로 거래량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거래량을 보는 그런 것도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이것도 볼만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미분양. 미분양. 이 증감을 또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미분양이 현재 제가 아까 13,000개에서 14,000개 정도까지 갔다가, 현재 12,700개인가까지 약간 하락한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물론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몰라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분양이 지금 계속 어떻게 될 건지, 이거에 대한 흐름도 여러분들이 조금 추적하시면 좋고요. 그 중에서 또 악성 미분양도 있거든요. 지금 뭐냐면 이게 준공 후 미분양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다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산다. 이런 이제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준공 후 미분양도 감소하느냐, 이런 것도 봤을 때 감소하게 된다면 아마도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준공 후 미분양이 하락한다는 건 사실 이건 좀 어려운 말입니다. 잘 한번 들어봐요. 준공 후 미분양은요, 정말 입지가 안 좋을 거예요, 아마. 입지가 안 좋기 때문에 아파트가 다 지어져서까지도 미분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준공 후 미분양이 하락한다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 상승기에 돌입했다라고 인식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그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너무 고퀄입니다. 지금 그래프 보이시죠? 미분양, 대구 미분양 이제 그래프인데요. 이 대구 미분양 그래프를 보니까, 지금 2007년, 8년, 9년이 대구는 어마어마한 공급이 있었어요. 아까 2만 세대가 3년 연속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때 미국의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사람들의 심리가 정말 많이 안 좋아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미분양이 약 2만 1,500개까지도 나왔던 그런 상황이죠. 그 미분양이 나오고 나서 이제 아파트를 다 지었죠. 그러면 그 아파트를 다 지었는데도 사람들이 입주를 안 하겠죠. 지금 이 검은 색깔,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약간 남색깔로요. 이게 바로 준공 후 미분양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다 지어도 비어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때 대구시장은 정말 어마어마한 혜택, 할인 분양, 벤츠를 한 대 드리겠다, BMW를 한 대 드리겠다, 막 이런 것까지 이제 내걸면서 이런 악성 미분양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내려오시면 약 2010년 말부터 악성 미분양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미분양은 약 한 2009년쯤을 최저점을 찍고 미분양은 더 빨리 하락하죠. 그리고 이 검은 색깔이 바로 이 매매 지수인데요. 검은 색깔도 매매 지수가 점점 2009년부터 2010, 2011년도까지 쭉 우상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때는요, 이 살짝 이렇게 상승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입지 좋은 곳은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상승했던 시기입니다. 아니, 이때가 더 많이 상승한 거 아닌가요? 이거는 여러분들을 대세 상승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입지 좋은 곳부터 상승하게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악성 미분양이 하락한다는 건, 이제 입지가 좀 안 좋은 곳도 사람들이 점점 사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성 미분양까지 해소가 되면서 대구 시장은 약 한 5년간 엄청나게 대세 상승장을 겪으면서 많은 가격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살짝 꺾이는 이 부분이 제가 아까 2016년에도 2만 세대 이상 입주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조정받는 시기가 그때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지금 좋지 않은 그리고 악성 미분양이 점점 점점 만들어지는 이 미분양이 많고 악성 미분양도 있고 가격도 싸고 그리고 아무도 사람들이 대구의 아파트를 살려고 하지 않을 때 이럴 때 여러분들은 미리 공부하시고 미리 기회를 잡아 두시길 바랍니다. 물론 불안하실 거예요. 그 불안함 속에서도 사람들이 이 불확실성에 먼저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향후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거나 아니면 마음 편안한 그런 내 집 마련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 내용 진짜 좋네요. 좋습니까? 사실 창원도 그랬어요. 마린의 시장 아시죠? 걔가 4,300세대 준공 후 미분양이었잖아요. 그 후분양했잖아요. 그래서 걔가 사라지기 전에 이미 창원의 주요 입지는 다 상승을 했었고요.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 유니시티가 뭐 7, 8억이야. 그러면 마린 애시장은 3억이잖아요. 아, 그럼 싸게 싸네요. 너무 싸다. 쟤도 오를 차례다. 아, 갭매우기를 할 거다. 이런 심리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때 이제 악성 후 미분양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창원도 좀 비슷하지 않나요?